건강하고 행복한 소식 오늘 마지막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네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전달해드리게 돼서 아마 못 보고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단 몇 분만이라도 소식의 영상을 혹시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내일 방영될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앞선 영상에서도 그 앞선 영상에서도 그 앞에 영상에서도 끊임없이 전달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초강력 매기 임영웅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 KBS에 등장한다.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쭉 길게 드렸는데 초강력 맥이라는 평가, 이게 사실 맥이라는 게 생태계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어찌 보면 마냥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임영웅님이 토요일 황금 시간대를 역사를 새로 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굉장히 중요한 황금 시간대에 KBS에 등장을 한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바로 토요일 저녁 SBS 낭만 닥터 김사부, JTBC 닥터 차정숙, TVN 구미호견 1938, 정말 치열한 드라마 시청률 경쟁률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여기에 막강한 팬덤을 가진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가세하면서 시청률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타 채널 D 오리지널의 신민섭 기자님은 임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현재 150만 명이 넘고 누적 조회수가 무려 20억 뷰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 KBS의 임영웅 단독 예능 편성이 토요일 밤 시청률 경쟁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봐야 된다. 그만큼 전면적이고 그만큼 과감하면서 그만큼 KBS에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드라마, 예능 등 볼거리가 안 그래도 가득한 주말 저녁, 시청자들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 소천사님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주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이 리틀 히어로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1부에서 5부로 갈수록 시청률이 더 폭등할 수도 있고요.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첫 회 방송, 1평 방송 시청률만큼은 굉장히 높은 기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냐. 이게 소시의 좀 조심스러운 예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영웅의 인간적 고뇌와 습관,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나 많은 상태인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그러니까 네이버 TV 채널에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별도로 생겨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네이버 TV 안에서도 KBS에서 직접 채널을 별도로 만들었을 만큼 지금 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면은 벌써 구독자가요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이버 TV 마이 리틀 히어로 구독자만 벌써 12,000여 명을 넘겼을 만큼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단독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정말 초대박을 쳐버리게 하겠다. 이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타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래야만 하는 것이 임영웅님이 첫 도전하는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혹여라도 굉장히 낮게 기록이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아마 앞으로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도 좀 크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라도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정말 초대박치게 만들겠다라는 이 생각만으로 정말 엄청난 지금 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제가 전에 한번 짚어드렸던 이 네이버 TV 채널에 여전히 이 방영 기간은 적혀져 있지만 방영 종료 기간은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 오부작이 아니라 장기 편성의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존재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다. 정말 혹시라도 시청률이 초대박이 난다면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예를 들어서 5부작으로 종료가 될지언정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이 또 발매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2집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임영웅님이 또 영화를 또 개봉할지도 모르고 이런 특집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과거 이 방탄소년단의 영화도요. 단순히 한 편만 나오고 종료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편이 다양한 콘서트를 배경으로 개봉이 됐거든요. 콘서트를 할 때마다 그것을 영화화해서 개봉을 했던 게 방탄소년단인데 아니 방탄소년단과 유일하게 한국에서 어깨를 맞대어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왜 영화를 또 개봉 못하겠습니까? 2집 앨범 콘서트 공연 실황 영화 3집 앨범 콘서트 공연 실황 영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입니까? 총력전을 기울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자, 보니까 46주 연속 스타 왕중왕에 오른 임영웅님의 이 랭킹 투표 무려 46주 연속 1위에 등극이 됐습니다. 바로 5월 19일 오후 3시부터 5월 26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5월 3주차 스타 왕중왕 랭킹 투표에서 무려 임영웅님이 14만 3,800표를 넘는 엄청난 득표수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스타 왕중왕 1위에 등극을 했다. 그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은 지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도 방영 스탠바이를, 그러니까 시청 스탠바이를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임영웅님의 이런 투표 활동도 또 계속해서 해나가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스밍, 유튜브, 음원, 와, 정말 24시간이 모자르다라는 어떤 노래 가사처럼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 TV조선과 서혜진 PD 제작자에서 굉장히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이미 떠나버린 임영웅님을 그리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이게 사실 방법이 없다. 물론 임영웅님이 또 TV조선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아량 때문이죠. 바로 임영웅 101이라는 다큐멘터리조차도 사실 다른 곳에서 충분히 방영할 수 있었음에도 임영웅님이 다 TV조선에 그 기회를 또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떤 형태로 임영웅님이 TV조선과 함께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임영웅님에게 좀 더 정성을 다할 걸이라는 생각을 특히나 서혜진 PD는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단적인 예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니까 TV조선에서는 이제는 시청률 효자라고 불리우는 김호중 씨와 안성훈 씨와 함께 신규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지금 앞두고 있다. 바로 TV조선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지금 이 김호중 씨와 미스터 트로트의 안성훈 씨가 함께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가수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노래도 부르는
힐링타임 예능이라고 하는데 김호중 씨와 안성훈 씨를 메인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라는 건 이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님을 제외하고 봤을 때 영향력이 큰 두 사람을 섭외해서 고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봐도 TV조선에서 얼마나 이 시청률에 지금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임영웅님의 지금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률 결과가 탁 주말을 통해 월요일날 기사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야, 정말 엄청날 겁니다. 이 엄청난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단독 기사로 올라왔었던 청원 아이스. 제가 임영웅님과 송혜교 여배우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코웨이와 함께 임영웅님의 청원 아이스가 지금 정수기계 3파전, 이제 여름 시즌을 앞두고서 극성수기로 가는 가운데 굉장한 경쟁이 발생할 거다라고 했는데 청원 아이스에서 임영웅님과 모델 계약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임히어로는 영구결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청원 아이스와 가수 임영웅의 광고 모델 계약이 지난달부로 만료가 되었다. 지난달이면 벌써 4월달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 내용이 갑자기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본 청원 아이스는 모델 효과에 기대기보단 제품 자체를 내세우는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영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 청원 아이스는요, 지난달 만료된 임영웅과의 전속 모델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임영웅이 출연한 청원 아이스 광고는 이달까지, 5월달까지만 송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 따라 보면 청원 아이스가 임영웅님과의 전속 모델 계약을 오히려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2020년 4월 청원 아이스와 첫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제품 홍보에 기여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2차례나 갱신 계약을 맺었어요. 3년이나 계약을 한 거죠. 이에 임영웅님은 얼음 나오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 카페, 얼음 정수기 등등등 공기청정기까지 이때까지 임영웅님의 광고 영상 콘텐츠가 30여 개로 누적 조회수만 5천만 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지금 큰 효과를 본 청원 아이스라는 거는 정수기 업계에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정수기만이 아니라 광고 업계에서는 임영웅님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청원 아이스가 이제는 광고 모델 없이 제품의 특장점을 앞세우는 광고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원 아이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임영웅을 대체하여 기용할 만한 모델이 없다 보니 모델 없이 제품 비주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성수기를 앞두고 주력 제품에 집중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울까요?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을 모델로 기용하고 난 뒤에 매출 상승과 이미지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임영웅님이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한 2020년 1월에서 5월 사이 정수기 렌탈 판매량만 전년 대비 20%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커피 머신으로 불리운 에스프레 카페의 작년 판매량은요, 임영웅님의 광고 송출 전인 연도와 비교해 봤을 땐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이 해당 제품, 에스프레 카페 제품 하나만 16만 대 이상 팔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극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임영웅님이 아닌 제품 모델에 집중을 한다? 자, 보니까 지금 청원 아이스를 비롯한 다른 렌탈 업체들은요, 스타 마케팅을 주요 전략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코웨이는 방탄소년단, SK매직은 송혜교 씨를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이찬원님을 모델로 내세운 정수기 업체도 등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청원 아이스가 갑자기 자신들의 제품만으로 광고 전략 방향을 전환한다? 이건 좀 이해 안 되는 처사거든요. 물론 저는 이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핵심 맥락만 짚어봐도 기업 입장에서 이게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청원아이스가 임영웅님과의 광고 계약 체결을 갱신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거기에는 이런 광고 모델 계약의 기본 제반 사항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벌써 임영웅님과 이 청원아이스는 3번이나 광고 갱신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처음 계약을 하고 21년 2번째, 22년 작년 3번째, 그리고 2023년 올해는 4번째 갱신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보통 광고 모델을 계약할 때는요. 홀수 단위로 많이 합니다. 3개월, 1년, 3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는데 요즘 임영웅님의 광고 형태들을 보면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길게 계약하지 않아요. 예전에 임영웅님이 계약했던 건들은 대부분 TV조선 때 인연이 맺어졌었던 광고 계약건들이다. 이 2020년 4월 청원아이스와 계약했을 때도 언제입니까? 바로 미스터트롯 1에서 임영웅님이 유명해졌던 2020년 요 당시 때의 해예요. 그리고 나서 임영웅님이 언제까지 TV조선에 묶여 있었죠? 바로 사회 콜센터가 종영되던 시기인 2021년도까지 이렇게 계약이 묶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계약하게 됐을 작년 2022년도 계약건의 경우는 TV조선과 관계없이 오로지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에게 그 광고 모델 수익이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올 2023년부터는 어떻죠? 벌써 한 기업과 3년 동안 광고 모델 갱신을 했어요. 보통 이 제품도 그렇고요. 이 광고 모델 입장에서도 한 제품의 광고 모델을 3년 이상 하게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것은 광고 모델을 하는 연예인 자신에게도 그리고 광고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도 이미지의 소모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3년 이상 계속 같은 모델이 같은 제품을 홍보하게 되면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됩니다. 신선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컨셉의 변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TV조선에 있을 때 임영웅님은 물고기 뮤직만이 아니라 TV조선 예하에 함께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TV조선의 결정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웰메이드, 나아가서는 브리스타롤스 커피는 영웅시대 분들의 요청으로 됐다 치지만 티바 2마리 치킨, 청년피자 등등등 렉스턴까지 대부분 TV조선이 관여했던 광고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원아이스 같은 경우 작년에 광고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제 생각입니다만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웅님이 청원아이스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3년차까지 최대 기간으로 모델 갱신을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올 2024년 4년차가 되는 시기에는 더 이상 광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청원아이스에서 임영웅님을 혹시 내친 거냐, 아니면 임영웅님이 청원아이스에게 갑질을 한 거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런 광고 모델계의 제반사항을 알면 이제 아쉽지만 행복한 이별을 할 기간이 되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청원아이스만이 아니라 코웨이에서도 정수기 광고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원아이스에서 막 10년, 20년 계속 전속 모델을 하면 그런 기회를 또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 청원아이스에서의 광고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속사정이 존재한다. 어차피 임영웅님의 지금 광고 계약이 종료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임영웅님 광고 없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영웅님을 찾는 것은 지금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또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얼마나 KBS에서 지금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KBS 뉴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보면은 KBS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독자가 229만 명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의 구독자를 보유한 KBS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쭉 내려보면 한참 전에 무려 8시간 전에 보이시죠? 임영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뉴스가 방송이 됐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조회수가 굉장히 높죠? 막 900회, 내려보면 500회, 1100회 막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는 임영웅님 같은 경우 2.5만 회입니다. 엄청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KBS 측에서도 전부 다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임영웅의 예능 KBS 마이 리틀 히어로가 예고편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요 티저 영상이 딱 공개가 되며 이것이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영상, 네이버 TV 1위에 등극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기 영상으로 등극이 됐다. 출국 전 일상 담긴 예고편만 봐도 본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영웅님과 어머님과 할머님이 함께 등장한 이 예고편까지도 뉴스 기사에 함께 방영이 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나버린 거죠. 자, 그러니 KBS 입장에서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얼마나 자신들의 총력전이 깃들여져 있는 아주 특집 프로그램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방 디데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이리틀 히어로가 네이버 TV 실시간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전부 다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도 100%의 임영웅 그 자체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게 될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나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지금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 마이리틀 히어로 티저 예고편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최근에 국내에서는 상영이 종료된 임영웅님의 무엇이죠? I'm Hero the Final. I'm Hero the Final이 드디어 일본에서 6월 2일날 개봉을 하는데 자, 요거 먼저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요건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 자, 어떠세요? 다시 한번. 皆さんこんにちは。 임영웅님이 이렇게 일본어로 인사를 합니다. 물론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처럼 I'm Hero the Final의 일본 개봉을 축하하며 소개하는 임영웅님의 한국어 멘트지만 마지막에 또 볼까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느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かね。 보셨죠? 다시 한번. ございます。かね。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일본 인사 버전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풀로 일본어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건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일본어로 인사를 하면서 이게 트롯 가수계에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돌들이나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아이돌들이 해외 무대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해외에 있는 팬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임영웅님처럼 그 나라의 말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임영웅님이 지금 그런 글로벌 스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거 슈퍼스타 맞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타 맞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I'm Hero the Final 일본 특전 이벤트까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요런 특전도 있고 또 요런 특전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일본 트위터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번역을 한번 해보니 수량 한정 입장자 선물 배포가 결정이 됐다. 2D 포토카드와 스크린X 버전의 포토카드가 입장자의 선물로서 종류가 다르다. 자, 무슨 말인지 봤더니
임영웅님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D 상영관에 입장하는 분들에게는 요 왼쪽에 있는 두 종류의 포토카드가 증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스크린X 상영관으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요 포토카드가 증정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왼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른쪽도 탐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 포스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는 요 사진 버전은 우리가 포토카드로 잘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왼쪽에 있는 버전의 포토카드를 증정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건 이제는 전 세계의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이 되고,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6월 2일날 그냥 개봉되는 게 아니라 도쿄에서, 치바현에서, 후쿠오카현에서 일본의 7개 도시에서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본 무대까지 진출한 임영웅님인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때 임영웅님이 일본 현지를 가서 엄청난 무대를 선보이자 일본에 있는 K-POP 팬덤들이 난리가 났다. 저 가수가 그 가수구나. 저렇게 노래를 라이브로 잘할지 몰랐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일본의 그 무대 도움 천장을 뚫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현지에서 많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임영웅님의 요번 I'm Here The Final이 일본 7개 도시에서 개봉을 해버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그때의 감탄들이 쏟아지고도 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당시 때도 라이브로 들었지만 무대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I'm Here The Final로 몇 시간 동안 임영웅님의 엄청난 라이브 무대, 그것도 뭐 스크린X 상영관으로 보는 일본인들은 야, 이런 기술력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무대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본에서의 후단 반응들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소시가 일본에서 6월 2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인데 개봉을 하고 나서 일본 현지인들이 임영웅님의 이 I'm Here The Final을 관람하고 난 뒤에 올라올 현지 반응들도 제가 잘 찾아서 분석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젠 일본에서조차 임영웅님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마이 리틀 히어로 단독 5부작 예능 방송이 방영을 곧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석규, 엄정화라는 엄청난 대배우들의, 그것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 드라마가 아니라 10%가 넘는 20%에 육박하는 드라마들의 시청률과 정면 경쟁, 정면 승부를 벌인다. 근데 이게 업계에서도 언론사에서도 바라보는 이 모양새가 뭔가 임영웅님의 이 다크호스적인 파워, 뭔가 아티스트 임영웅의 예능 방송이 일을 내겠다라는 예측들이 오히려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숫자가 어찌됐던 간에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시청률 기록은 이제 내일이면 쓰여지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역시 일본에서 개봉을 하면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끝날 때쯤에는 일본에서 임영웅님의 영화도 상영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을 것이고, 그때쯤이면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되면서 그 2집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이 일본에서 약 7월 좀 넘어 8월 가까이쯤 때 상영이 종료가 될 것이고, 올 연말 안에 일본 내에서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굉장히 높은 상태다. 자,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